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한국 식당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잘 안 익혀졌는지 배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블로그에 썼습니다만 그때는 한 회사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한 군데 더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두 회사 콘도는 안 사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한 회사는 몇 년째 팔 수 있는 콘도를 만들어 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거의 한 5년 가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두 회사의 콘도 중에 로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또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콘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만 봐서도 여러분들이 살만한 콘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점과 더불어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되는 회사는 산실입니다. 산실. 한국에서 예전에 XD 팔 때 그 광고하신 분들이 산시리가 태국에서 제일 큰 회사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주식 한번 볼까요? 요게 AP입니다. AP 거죠. 왜 AP 거부터 보여드리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AP입니다. 직원 수도 3,000명 넘죠. 자, 산실이 보시면 성장이 없는 회사예요. 아예 성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직원 수도 AP에 비하면 현저히 작죠. 자, 그런데 AP가 제일 큰 회사가 아닙니다. 태국에 있는 건설사 중에. 그러면 이 산실이라는 회사가 태국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산실이는 태국에서 제일 큰 건설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실이는 태국에서 콘도를 제일 잘 짓는 회사도 아닙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파운 요틴 있거든요. 그쪽에 더 라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내용과 건설을 하면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프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완성이 되고 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너프된 상황을 다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양을 해서 사신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요거 얘기하신 분들은 외국인이 아니고요. 태국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외국인들은 잘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하죠. 이 시기에 분양을 처음을 했을 때는 이 외국인 쿼터 판매하는 회사와 태국인 쿼터를 판매하는 건설사 영업팀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아느냐? 제가 이 콘도를 알아보러 당시에 그 외국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건설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가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태국인 쿼터 가격이 안 왔습니다. 저한테.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니네 아니지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리턴된 게 준공이 다 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넘어간 외국인도 꽤 많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회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콘도를 제일 잘 짓는 회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틀렸죠. 첫 번째 제일 큰 회사도 아니고요. 콘도를 제일 잘 짓는 회사도 아닙니다. 어제 제가 그 임대 때문에 프로블럼 생긴 문의를 받았는데 그 콘도가 산시리 콘도였습니다.
그 산실리콘도의 문제가 뭐냐면 도료죠. 그러니까 벽에 페인트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루가 나온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 준공이 돼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시킨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인테리어가 다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이 방 검사를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게 가격이 낮은 콘도니까 방 검사 생략해버리는 집주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직 안 마른 상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는 의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콘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 요거 지금 갑자기 오리진 켜놨는데 조금 이따 오리진 얘기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몇 년째 콘도를 짓는 게 딱 두 가지 패턴으로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층 콘도를 주로 지어요. 그 다음에 푸켓에 저층 콘도를 짓습니다. 푸켓은 대부분 저층 콘도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가격이 꽤 나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꽤 오래된 거죠.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가 몇 개 안 돼요. 이게 언제적 겁니까? 그런데 이 콘도들의 위치를 보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콘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 메뉴에 더 베이스 라차다 싣고 있죠.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콘도를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 투자성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자, 한국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로 짓죠.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 단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재건축 단지에 이 아파트의 원래 토지는 2종 주거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2종 주거지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수익이 안 남아요. 그래서 보통은 종상향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3종 주거지로 바꿔주죠. 근데 그거는 지금 대단지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태국은 대단지로 짓지 않죠. 전 세계에서 대단지로 아파트 짓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짓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완성된 곳에다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로변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지어지는 거고요. 뒤쪽으로 가면 왜 저층 건물을 짓냐면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착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가격으로 나오면 절대 저렴한 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이렇게 저층 콘도를 판다고 해서 그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하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투자성이 아니라도 자기 집 산다고 태국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인데 위치 엉망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런치형 제가 촬영 한번 해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얘네가. 자, 보시면 이 위치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로케이션상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여기 사무실이 많아요. 여기 상선 사무실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뭐 투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위치도 좋지가 않죠. 대부분 다 이렇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산시가 많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이분이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이 산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총리일 때 토지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총리직을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나락을 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통로 아닌 통로 콘도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것도 산실 콘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엑스테크가 있었죠. 그것도 한창 분양을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게 구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팬데믹 때
이 마스크 쓰고 있죠, 이분이. 팬데믹 때 요 XTXMI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때는 JLL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전에 이 XT를 전부 다 외국인 커터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시리가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준공이 돼서 에이전트들 불러갖고 구경시켜 줄 때 그때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도 팔고 있었고 태국에서도 팔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인 에이전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요거는 다른 회사인데 이렇게 분양을 하다가 이런 에이전트 데이 해서 에이전트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CEO가 왔습니다. 이 회사에 CEO가 오셔서 소개를 시켜주니까 한국 에이전시도 태국에 있냐라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태국 가지고 얘기 안 할게요. 베트남 가서 여러분들이 콘도 살 수 있잖아요. 그 괜찮게 사면 괜찮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제발 현지에 있는 부동산 좋은 분 찾아갖고 하세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파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콘도를 받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그냥 매뉴얼 읽는 거예요. 매뉴얼 읽는 거. 제가 이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되는 회사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오리진입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오리진인데 이 오리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위치에 콘도를 전혀 짓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요. 물론 오리진이 그나마 로케이션은 괜찮은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그런데 이 오리진과 산시리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이 회사도 외부에 있는 회사가 외국인 커터를 판매했습니다. 그 회사가 DWG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팔았죠. 그때 오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도 그 DWG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통로 월드 옆에 있는 파크 오리진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진도 제가 거래를 한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이 DWG가 떠나고 나서부터 제가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다른 회사가 분양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너무 많아요. 그 분위기가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오리진 콘도 많이 안 팔죠. 어쩌다가 한 번씩 팝니다. 어쩌다가. 산시리 콘도는 아예 판매를 최근에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게 파타야 정도입니다. 그 파타야 콘도도 너무 비싸죠. 그 돈 주고 거기에 사야 되나?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 회사도 지금 여러 가지 소비자들하고 프로블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났을 때 SNS에 많이 나왔던 콘도들이 바로 이 오리진 콘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에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리진 주가 보시면 정상적이지 않죠. 엉망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가던 오리진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뭐 저한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안 파니까. 제가 다 확인을 해서 다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눈팅만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두 회사는 당분간 피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콘도가 없어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콘도들은 돈이 되는 콘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방에 있는 콘도들을 제외해버리면 방콕에 있는 콘도들 중에 이 두 회사가 당장 가격이나 로케이션 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만한
콘도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저가도 마찬가지고 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을 볼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콘도가 원베드룸이 한 1억에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게 싸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1억인데 그 지역의 평균가는 8천일 수 있습니다. 비싼 콘도로 사버린 겁니다. 그럼 제일 좋으면 되지 않느냐? 제일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가격이 비싼 곳에 가야 제일 좋은 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백 하나 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고민 없이 샤넬백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일 좋은, 제일 비싼 콘도로 사는 거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자금에서 맞춰서 콘도를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당분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두 회사의 콘도를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새로 나온 콘도, 분양하는 콘도를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두 회사 콘도는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보시면 요거는 노블이죠. 요거 막 올라갔을 때는 인수됐을 때 막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가 다른 곳에. 그렇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자, 그 다음에 AP도 보시면 쭉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 요거는 지금 랜드앤하우시스죠. 요거는 무반 짓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 프룩사 보시면 프룩사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요거 수팔라입니다. 수팔라이는 우리 서민형 콘도를 짓는 거죠. 요 회사가 조금 대단지처럼 콘도를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은 투자를 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요 회사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게 굉장히 성장을 했죠.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무반을 짓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콘도를 지어온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콘도도 짓고 무반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콘도를 얼마나 공급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무반 짓는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반에 대한 환상 깨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 나온 김에 제가 이거 찾아봤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준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